두 가지 프로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둘 중 어느 것이 가짜인지 추측하는 것입니다. 시작해보죠. 어떤 프로필이 가짜일까요? 분명 왼쪽이에요. 이 소녀는 겨우 13살이잖아요. 박사과정을 할 수 없죠. 이 두 명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2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이 날짜는 존재해요. 하지만 4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1985년에는 2월 29일이 없었어요. 그럼 오른쪽 프로필은 가짜겠군요. 왼쪽 프로필이 가짜예요. 조종사들은 완벽한 시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마 무언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필을 잘 살펴보세요. 바넴과 나니아는 허구의 장소예요. 그러니 왼쪽 프로필이 가짜겠군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나다에서 14살은 결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오른쪽 프로필이 가짜라는 거군요. 이제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번 과제는 이상한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기차는 현대적인 자동차로 운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서부 시대입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중세시대인데 배경에 10층짜리 건물이 등장하고 있네요. 이 그림은 어때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이 여자는 운동화를 신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여자는 현대적인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당시엔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떤 것 같나요? 배경의 산에는 눈도 없고 아주 푸르르네요. 계속 보죠.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뒤에 저 남자 좀 보세요. 스니커즈를 신고 있어요. 연회장에 어울리는 신발은 아니죠? 그리고 당시에 이런 신발은 없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남자 팔이 3개예요. 라이언은 아멜리아라는 학교 여학생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라이언은 아멜리아로부터 자신을 좋아한다는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라이언은 그녀에게 무도회에 가자고 답장을 썼어요. 불행히도 그는 어느 책상이 아멜리아 책상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어떤 책상에 쪽지를 두어야 할까요? 기억하시나요? 그 쪽지는 녹색 잉크로 쓰였어요. 오른쪽 책상 위에 비슷한 녹색 펜이 놓여있으니 여기가 아멜리아 책상이겠네요. 어느 월요일 아침 회계사의 금고에서 거액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3사람이 사무실에 있었어요. 회계사인 매그놀리아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했어요. 소프트웨어 매니저인 워커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했어요. 청소부 도스는 당시 2층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워커입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 아침이었다고요. 테서는 교회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해요. 평소에는 손님이 많지 않죠? 어느 날 딱 3명의 손님만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벨트와 지갑을 샀고 두 번째는 원피스를 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은 모자를 샀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테사는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범죄자는 누구이고 테사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 번째 손님은 그녀에게 $1,000 지폐를 주었습니다. 이런 돈은 존재하지 않죠. 겨울방학에 세레나는 동네에서 가장 으스스한 집에 혼자 갔습니다. 실수였죠. 일단 들어가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잠겼거든요. 출구는 3개였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한 독거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벽돌벽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지금은 겨울이고 호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세레나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를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레슬리도 그 집에 갔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잠겨버렸고 위험한 탈출구 3개가 보였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화가 난 귀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세 번째 문을 연다면 거대한 유리 조각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레슬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레슬리라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심지어 화가 난 귀신이라 해도 귀신은 신체적으로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겁만 줄 수 있죠. 자, 보여드린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네,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나갑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요. 자, 이제 더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식물이 가득한 그림이 있습니다. 같은 식물 2개를 찾아보세요. 이거랑 이거예요. 비슷한 그림을 2개 찾아보세요. 네, 이겁니다. 미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맞아요. 좀 어려웠죠? 퍼즐이 하나 더 있어요. A가 친구 B를 찾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다른 미로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강아지가 장난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카이와 네이트는 숲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자, 보세요. 카이는 나무로 오르고 있고 네이트는 캠프파이어를 쓸 장작을 줍고 있습니다. 누가 위험에 처했죠? 네이트요. 곰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엘라와 그레이스는 학교에 늦어서 지름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엘라는 숲을 지나기로 했고 그레이스는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기로 했어요. 누가 위험에 처했죠? 그레이스요. 호수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갈라진 틈이 많이 보이네요. 피어스의 딸과 안드레의 아들은 친구 집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들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공부를 하지 않고 파티에 갔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안드레의 아들이요. 폴로 셔츠의 옷깃에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네요. 아마 피어스의 딸이 남긴 게 아닐까요? 가브리엘라와 아멜리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둘 중 한 명은 임신을 했고 다른 한 명은 티켓을 위해 임신한 척을 했을 뿐이에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가브리엘라 같아요. 정말 높은 힐을 신고 있네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게 무섭지 않은가 봐요. 만약 임신했다면 더 조심했을 거예요. 그쵸?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악명 높은 강도 사무엘이 스페인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경찰이 자세히 아는 건 범인에게 턱수염이 있다는 것 뿐이었어요. 공항에서
경찰은 여러 나라에서 막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멈춰 세웠어요. 형사들은 수염을 기른 3명의 남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신문했죠. 첫 번째 남자는 런던에서 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스페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크리스티아노였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폴란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경사들은 강도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비행기표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분명 폴란드에서 왔다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휴가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릴라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레스토랑의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와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뒤에서 릴라에게 접근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녀는 그 강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릴라는 집으로 돌려보냈고 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릴라는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거울을 보고 있었겠죠. 누군가 뒤에서 접근하려 했다면 릴라는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모든 이야기를 지어낸 게 틀림없어요. 작은 마을에서 몇 명의 소녀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희생자가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들을 찾아냈어요. 경찰이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3명의 소녀밖에 없었어요. 그들 모두 작은 방에 갇혀서 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형사들은 그들 중 한 명이 납치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소녀인 엘레노아는 그곳에서 반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녀인 베라는 그곳에 2달 동안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소녀 시에나는 그곳에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베라가 틀림없어요. 베라와 시에나 둘 다 매니큐어 상태가 멀쩡하네요. 시에나는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2달 동안 같이 있었다면 베라의 매니큐어는 엉망이 되었어야 해요.